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MBC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방송은요, 공적 책임이 높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은요, 민주적으로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왜곡 보도하고 있지요. 편향 보도하고 있지요. 심지어 가짜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정신이 기레기가 돼버린 거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전 말이죠. 제가 그 부정선거 늘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프로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죠. 그 기자 양반. 정확한 팩트를 알고 방송을 내보내야지. 내가 왜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2024년 4.10 선거까지 8차례 지금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알려졌죠. 대통령도 부정선거 이 얘기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변인,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이 얘기했지요. 전한길 강사가 또 외쳐댔지요. 또 특히 공병호 박사는요, 지금 5년 동안 부정선거에 목매가지고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저도 이 부정선거 여러분 숫자로 발표하는 그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전달하는 것이 허구한 날 밤샘을 해가면서 이걸 알렸어요. 왜? 개탄스러우니까. 이대로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공산화 되는 거예요. 공산화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90% 80% 왔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 이런 가운데 MBC가 말이죠. 편파 보도하고 가짜 뉴스 내고 말이죠. 왜곡 보도하고 말이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MBC의 비상계엄 관련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들은 입장문을 통해서요, 경찰이죠. 경찰의 수사기록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MBC가 왜곡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MBC 방송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어요. 경찰 진술의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KBS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해제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MBC가 보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유출됐단 말이지.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MBC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MBC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방송은요, 시청자의 권익보, 민주적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 책임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변호인단에 따르면은요,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회의록 작성해라 하고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하는데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하고 이상민 장관이 진술을 했는데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MBC가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곡 보도고 가짜 보도고 허위 보도 아닙니까? 자, 그러나 MBC는 이러한 내용은 제외한 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하려 했다는 편향된 주장만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언론은 특정 집단과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해야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 그래 공적 책임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바로 정치적인 조작이다 이 말이야. 정치적인 조작이다. 이게 바로 뭐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있다는 거야. 언론노조. 이 민주노총의 간첩들이 있잖아요. 간첩들. 그 언론노조에도 정북 세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일성, 김밀성, 김정일의 장학금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사법, 행정, 입법 요소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가 없지만 뭐 어디서는 1,800명 이상이 된다. 수천 명이 된대요. 수천 명이. 그러니 그들한테 또 세뇌를 당해가지고 정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민주노총 언론노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3노조는 올바르게 진실된 걸 또 얘기하잖아요. 자,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기록 유출과 이를 근거로 한 MBC의 왜곡 보도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지. 네?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뭐 MBC다, 무슨 JTBC다 이거 믿지 않아요. 뭐 유튜브도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들 중에 진실을 말하는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극우 유튜브입니까? 평생을 학자의 길만 걸어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100권 이상 책을 쓰고 저도 방송 KBS, MBC, SBS 방송 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법률방송에서도 변호사들과 많이 했어요. 방송에 대해서도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EBS에서도요, 1999년,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년 전입니다. 그때는 KBS, MBC, SBS, EBS밖에 없었어요. 공중파가. 저도 방송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지 왜곡 보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정북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파 보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론 조작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작팀들이 중국이었거든. 중국 간첩들이. 요즘은 그 맘카페 가입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AI로 매크로로 조작을 했는데 그런 조작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안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탄핵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하고 국정을 위하고 유정자들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 역시도 아침 저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에 뭐 종교 자유가 있지요. 기독교가 됐든 가톨릭이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누구나 뭐 신앙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뭐 그걸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성장, 육성, 발전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가식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극우 유튜브라고 하고 이것을 내란 선동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카톡을 검열하겠다.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다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저질른 너희들이 다 내란 선동죄고 국헌을 문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부정선거 다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22대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이고요. 자, 대통령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석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훗날 무죄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대변인들은 그래도 보석 청구를 해서 하루빨리 대통령이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서 다시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